작년 11월, 12월로 기억나는데 오중전회라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 5번째 회의다 그래서 오중전회고, 오중전회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5차 그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이제 큰 덩어리들을 말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필 건지는 내년도 3월까지 가는 양회까지 실제 계획이 이제 1월, 2월, 3월 계속 쏟아집니다. 실제 중국 투자는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 전략이니까요. 네. 거기서 당장 돈이 실제로 어디다 넣을 건지를 다 그때 세부적으로 발표해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15차 5개년 계획의 제1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전기차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요번에 또다시 가장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걸 또 발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도 전기차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하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전기차 육성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엔 인프라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농촌에서 전기차 구매하면은 얼마씩 지원금을 주겠다, 뭐 이런 정책, 전기차 발전 계획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전기차 판매 계획이 나왔어요. 판매 비중. 네. 2025년에 20%. 전체 자동차 중에 20% 전기차로, 2035년에 50%가 전기차가 되게 하겠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영제를 그냥 무너뜨리고 갈 수 없는 이유예요. 네. 기존의 내연 기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전기차로 목표를 만약에 100%로 채워버리면 이쪽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20%, 35년도에 50%, 지금 그럼 몇 프로 정도 할까요? 지금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전기차 몇 프로 정도 할까요? 10% 정도 해요. 10%. 예. 그래서 많네요, 그래도. 네, 10대 엄청나요. 중에 한 대가 전 세계 전기차의 50%가 중국에서 나갑니다. 와. 왜냐하면 중국은 10%가 미국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전체 자동차 말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린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네. 전체 자동차는. 전기차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규모들이 발표됐는데,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 투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들 전략을 갖고 있지만, 아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년도 3월까지 양회까지 발표될 때마다 네.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볼 수 있고, 제가 이 중국의 전기차 투자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을 2021년 투자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는 옐런과 바이든이 꼭 지킬 거라고 보여지는 키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 15차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전기차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네. 전기차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거고, 네. 여기는 무조건 돈이 투여될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투자 방법으로는 현재 글로벌엑스 같은 데서, 그러니까 미래셋이죠. 미래셋 글로벌엑스 같은 데서 중국의 전기차 ETF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중국 전기차만 투자하는 ETF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정도가 투자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거고, 제가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는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와 나머지 그 테슬라 반대편에 있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쪽으로 가겠다고 전력 질주를 선언한 회사들은 주가가 막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해서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회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르노예요. 예. 그리고 이제라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딜까요? GM입니다. 로고도 바꿨어요. 전기차 플러그를 밑에다 딱 넣었다고 했죠? GM 로고 바꿨어요. 한번 보세요. GM 옛날에 그 오랜 전통의 로고까지 바꾸고, 우리는 전기차 퍼스트 전략을 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온리 전기차. 이거 선언했어요. GM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를 모두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GM은 히든카드를 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애플이 전기차를 발표했고 테슬라도 전기차를 발표하지만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의심 국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플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테니까 이제 경쟁자가 생기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뭔가 정당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전기차 자체를 생산하는 건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양이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에서 제일 앞섰다고 하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테슬라는 160배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이미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팔고 나면 그 이후에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그런 그 데이터 사용료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 쪽은 전기차를 싸게 많이 내는, 많이 파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서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밑에 그룹과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연장으로 제가 오늘 중국 전기차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는 바이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이두. 바이두는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세계 3위를 꼽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진영이 있지만 테슬라 진영이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는 바이두를 꼽아요. 바이두는 테슬라처럼 똑같이 운영체계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모든 시설을 다 갖춘 회사고 아까 제가 데이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아무리 강력한 경쟁자지만 테슬라와 같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웨이모는 뭐 만 대가 몇 대죠? 웨이모의 자동차는 몇 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적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테슬라는 자기가 판매한 차량에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160배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두도 몇 년간. 근데 바이두의 방법은 뭐였냐면 테슬라는 자기네 차를 아주 싼 그 카메라를 달고 많이 돌아다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차들이 데이터 긁어 모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두는 어떻게 했냐면 2017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뭐랄까 코드를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한 거를 공개해 버렸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여러 경쟁자들이 모은 데이터를 받는 거였었어요. 희한한 방법이죠. 테슬라는 자기 차가 많이 돌아다니게, 웨이모는 거기에 목표를 안 걸고 자율주행 기능에만 치중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되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싼 카메라 달고라도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웨이모는 자율주행이 중요하니까 정교한 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이다 달아야 된다. 라이다가 그때 막 1억씩 했기 때문에 몇 대 못 돌아다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웨이모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했지만 시총이 어떻게 됐느냐? 10분의 1 됐어요. 떨어졌어요, 웨이모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본 면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용히 바이두는 테슬라와 같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경쟁자들에게 코드를 공개함으로 해서 경쟁자들의 빅데이터를 다 공유하는,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로 쌓아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테슬라의 경쟁자는 바이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두가 관련된 그 전기차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지금 바이두가 관여해서 같이 움직이는 전기자동차 니오예요. 텐센트하고 바이두 그 다음에 니오가 삽자해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GM의 그 자율주행차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 때문에 투자를 엄청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3대가 돼요. 지금 세 개의 큰 그 현재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율주행을 정교한 어떤 그런 그 기능만 본다면 웨이모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성공률은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테슬라가 말한 포인트, 빅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한 컴퓨터에다 굉장히 집착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자기네 배터리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이 배터리의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 전력량.
예, 그리고 이 컴퓨터가 전기를 조금 쓰는 거야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니오 대기 때 발표한 7배나 더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 연산 능력, 이거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7배나 더 연산력이 뛰어나려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와 거의 경쟁에 있는 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이두 쪽인 거고, 그래서 니오가 주가가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의 내수 기반으로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실적이 받쳐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 같은 것들이 앞에서는 쏟아졌었고요. 지금 이제 경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좋은 판이고, 우리는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실적이 내기만 하면 사실 주가는 정당화돼요. 근데 미래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지금은 전부 다 미래를 보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PR이나 PBR 같은 걸 보기보다는 기술에 관련된 기업을 볼 때는 FSR, PSR, 네. 그래서 매출로 보는 지표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실제 이익과 함께 미래를 보여주는,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중국의 전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 부분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그 전기차 투자에 관련돼서 그 흐름 중에 중국의 전기차 투자는 단순하게 그 Q에다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나 지금 궁금하네요. 전기차 시장이 진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 게, 최근 인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굉장한 물건인데, 그럼 그 다음 스마트폰 같은 건 뭘까? 이게 이제 전기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핸드폰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폼팩터라고 말하는데, 폼팩터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커져요. 네. 그게 10년, 20년씩 풍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핸드폰, 스마트폰 쪽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대중화율, 그 다음에 침투율로 말하면 거의 60%, 70%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주식을 투자하진 않는 거예요. 네. 50%까지가 딱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까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은 계속 오르는 주는 지금 핸드폰 중에서는 애플밖에 없어요. 근데 애플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웨어러블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핸드폰 같은 폼팩터를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거를 똑같은 디바이스, 전기차를 똑같은 디바이스로 본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그 안에 모든 기술이 들어가고 예, 그걸 통해서 모든 엔터테인먼트, 여행 뭐 이런 게 다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갖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똑같이 그 안에서, 그 자율주행차 안에서 그 모든 게 소비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예. 이럴 거,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 거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옛날 영화 보면은 야, 미래에는 핸드폰으로 TV도 본대, 야,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전기차에서 그냥 앉아서 전기차에서 자동차 누르면서 쇼핑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요번에 CES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게 그대로 실현됐길래 너무 놀랐는데,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자율주행차 얘기하면서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할 때 제가 화상회의 할 수 있지 않냐. 이 옆에 윈도우를 다 사용해서 진짜로 요번 CES 때 그 자동차에서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뒤에도 이 큰 그러니까 화면 그 TV 달고요. 앞에도 달아가지고 이 양쪽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시연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화상회의가 거기서 가능하다니까 오피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자동차에서 차박은 해봤지만 자동차에서 회의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